달순의 라이브입니다. 하루 전 이청용 선수의 K리그 울산 복귀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상하다. 같은 서울 출신이고 똑같은 우선 협상권 그리고 위약금이 존재하는데 왜 기성용 선수는 K리그 복귀가 안 됐고 이청용 선수는 됐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뭐 같은 팀 출신이고 또 같은 조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어떻게 좀 지었었냐면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바로 보상금 즉 이제 위약금의 차이가 두 선수에게 좀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는 같은 FC 서울 출신이죠. 서울을 떠나면서 유럽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적료의 어떤 배분이나 액수의 차이가 좀 존재해서 결과적으로 두 선수의 위약금 차이가 좀 있었고 보자면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컸던 기성용 선수는 그 컸던 위약금만큼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번에 K리그 복귀에 어려움이 많았다. 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K리그 추진과 그 무상 과정에서 바로 이 같은 내용의 그 언론 보도와 구단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궤를 같이 했었죠. 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못 들었었잖아요. 좀 뭐 미디어로 접한다든지 아니면 구단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선수의 이야기는 뭐 기성용 선수가 공항 가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전부였는데 좀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청용은 되고 기성용 선수는 안 됐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선수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좀 더 많이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어제 그 이야기가 나간 다음에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저희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내용은 위약금이 존재하는 건 일단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위약금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잘못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거 뭐죠? 그러니까 위약금이 발생했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적료가 그 셀틱 넘어갈 때 발생을 했는데 원래 이적료라고 하는 건 뭐죠? 구단과 구단이 선수의 보유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가는 돈을 이적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선수는 거기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구단과 구단이 주고받는 돈이 바로 이적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건 뭐였냐면 이 이적료의 일정한 부분을 선수에게 지원 혹은 이적료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선수에게 약간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양보한 만큼을 위약금으로 딱 책정해놨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보존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위약금이 많다가 기성 선수 이번에 위약금과 관련한 대체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기성 선수 측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번 좀 이 내용을 좀 주목해 주세요. 선수 측에서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자, 결론부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프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게 2006년이죠. 그때 서울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서울에 입단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이미 이와 관련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알려지는 사실이죠. 서울과 당시에 입단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다른 팀으로 기성용 선수가 만약 이적한다면 이적료를 구단과 선수 측이 5대5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거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적료, 셀틱으로 넘어갈 때 이적료의 일정 부분을 선수에게 지원하거나 양보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책정했다라고 하는 게 전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논리가 맞지 않는 전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적금을 깎아주거나 이적금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계약 나중에 다른 팀으로 갈 경우 이적료를 5대5로 구단과 선수 측이 나눈다. 이런 계약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유럽에서도 넣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전제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내용은 좀 더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성 선수가 그 2006년에 프로에 막 입단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은 팀들이 그 막 데려가려고 했었죠. 왜냐면 워낙 그 좋은 재능이잖아요. 뭐 탈아시아급의 그런 피지컬, 그다음에 킥력, 뭐 기술력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은 팀들이
그때 막 달려들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뭐 몸값이라든지 뭐 막 조건들이 막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팀에 오세요. 우리가 잘해줄게.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영입전이 막 펼쳐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서울과 기성 측이 막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가 서로의 의견을 모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계약금과 연봉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말고 지금은 당장은 뭐 그 이상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그러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면 그때 그러면 이적료를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못 준 걸 해주겠다 이런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진짜 기성 선수가 이제 막 그 유럽이나 이런데 오퍼를 실제로 받는 사건들이 막 이어지기 시작하죠. 기성 선수가 처음에 입단해가지고 2006년 때는 그렇게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그때 이장수 감독 체제였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죠? 바로 규내슈 감독. 규내슈 감독 체제가 되면서 2007년부터 엄청나게 그때 기대를 많이 모으게 됩니다. 이청용과 함께 그때 이제 쌍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규내슈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성 선수도 이제 본격적으로 재능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죠. 이런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고 활약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그때 2007년에 시즌 이제 되고 나서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바로 오퍼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가 와서 그래갖고 선수 측에서 구단을 만났다고 하죠. 만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난번 합의한 내용도 있고 이제 우리 뭐 한번 유럽으로 도전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서울 쪽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좀 더 우리 팀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이제 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적료가 너무 낮지 않냐.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구단 측에서 했던 거는 네트로, 그러니까 네트라고 하는 건 실수령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로 200만 유로. 네. 그러니까 세금을 구단에서 다 이미 알아고 실수령 하여튼 200만 유로를 손에 쥐어주게 되면 그러면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 측에서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아직은 서울에서 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바로 떠난다는 것도 팬들도 그렇고 구단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적료 부분도 5대5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되면 또 구단에도 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최소한 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 200만 유로까지 좀 채우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즌을 또 열심히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즌을 소화하다가 바로 2010년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스코틀랜드 셀틱에 이제 이적의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때 또 구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난항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셀틱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네트로 200만 유로를 채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선수 측에서 구단에 셀틱 쪽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거 맞춰주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9년 여름에 이청용 선수가 이미 잉글랜드 볼턴으로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차이로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성용 선수까지 동시에 떠나버리면 전력에 좀 타격이 있다 보니까 좀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서로 막 하다가 이제 끌렸던 거죠. 구단은 지금 우리는 지금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안 보내고 싶다. 구단이 사실 막 이렇게 또 안 보낸다고 또 하면 또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안 되니까 그때 여기서 이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뭐냐? 기성 선수는 진짜 유럽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때. 또 그런데다가 정말 절친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청용 선수가 이미 잉글랜드에 가서 뛰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나도 한번 가서 내 친구와 함께 유럽에서 자기 축구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근데 협상은 계속 안 되고, 근데 조건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위약금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써주면 그러면 놓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 선수는 급한 마음에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거기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위약금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위약금이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셀틱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종류의 어느 부분을 그냥 나중에 돌아올 경우 우리 구단으로 와야 되고 안 하면 위약금 발생하는 조건으로 줄 게가 아니라 이미 기성 선수가 서울을 처음으로 만났던 2006년에 처음 입단했을 때 존재했던 대로 그냥 규정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계약 조건대로 그냥 받았던 거고 위약금은 위약금 나름대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적료를 원래 이적료라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수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계약서에 써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원래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때 선수가 받지 않을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위약금을 당연히 좀 지불하고 오는 게 맞지. 또 위약금을 또 지불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여론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위약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번져 나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어쨌든 그렇지만 기성 선수도 급한 마음에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거기 안에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진짜 잘 풀어보고 싶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서울에 오고 싶었고 K리그에 복귀하고 싶었으니까 계속 풀려고 지난 12월부터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예. 풀려고. 왜냐하면 위약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팀에서 그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데려오기 너무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리니까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약금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한 것은 선수가 받지 말아야 할 이적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위약금 나름 따로 존재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일단 크게 보면 이 제도 자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물론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구단의 어떤 그 재산의 보호 장치라고 할까요? 구단에게는 선수가 재산이니까 그 보호 장치도 보호 장치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또 선수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할까요? 이적의 자유 이런 것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또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또 되게 복잡해지고 뭐 유럽에도 물론 이제 보상금이나 뭐 육성 지원금 이런 형태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협의회 이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좀 고민도 있고 또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문제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그게 있었을 때 효과적으로 자꾸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문제를 잘 못 풀었을까 이렇게까지 서로가 어떤 사실 확인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팬들은 팬들대로 고생을 하고 또 이랬어야 될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지 못했던 혹은 이런 사실이 자꾸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혼란과 서로의 어떤 왜곡이 이뤄져 버린 이런 것도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던 행정력을 갖추는데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의 어떤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력을 키우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좀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저희가 그 선수 측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말고도 그러니까 위약금과 관련한 사실도 들었지만 뭐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 혹은 고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직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달순의 라이브는 우리 K리그 그리고 우리 선수들 우리 구단들이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또 그런 잘 되는 방향에서 그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